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가 없었다면 오늘의 YTN은 없었겠죠. 오늘 시청자 비평 리뷰 Y에서는 소중한 제보로 탄생된 YTN 보도를 살펴봅니다. 에필로그 Y 시간. 전례 없는 구성으로 시청자 이목을 사로잡은 YTN의 따끈따끈한 신설 프로그램 뉴스라이더 김대근 앵커와 함께합니다. 시청자 관심이 집중된 이번 주 뉴스는 어떤 소식일까요?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여러분의 목소리로 채워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데스크 김영수입니다. 언론사마다 질 높은 뉴스를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이 참 많습니다. YTN은 차세대 언론계를 이끌어갈 플랫폼으로 모바일 뉴스 앱 이슈맵을 공개했습니다. 과거엔 없던 새로운 형식의 뉴스 앱이라고 하니까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론칭 기념 이벤트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신뢰 높은 정보도 얻고 선물까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합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혜수 시청자 평가원께서 꼽아주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찾고 새로운 아젠다를 만들어내는 기자의 역할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기자 시선 밖에 놓인 이슈를 발굴하는 시민들의 제보인데요. 요즘 시대에 좋은 뉴스를 만드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때문에 YTN은 제보 시스템을 갖춰 뉴스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을 뉴스 수집 통로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청자 비평 리뷰 Y에서는 제보를 통해 탄생한 YTN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나 앱을 통해서 받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이제 SNS로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특히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피해가 생기면 이렇게 영상을 보내주시는 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장마와 무더위가 본격화됐습니다. 이 지역에 따라서 많은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어서 폭우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안전 대책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폭우나 또 지진, 산사태, 해일, 화재 등과 같은 재해가 발생할 때 이 시민 제보가 급증할 것이라는 예측이 됩니다. 이 시민들이 제공한 영상을 좀 활용하면 언론사는 취재 비용을 줄일 수 있겠죠. 예, 이렇게 비가 많이 오거나 불이 나거나 이럴 때 사실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면 저희는 속보 대응하는 데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박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비용 절감 차원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단순히 비용 절감 차원뿐 아니라 현장에 저희 방송들이 어떤 재난 재해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장 출동한다고 해도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모든 현장에 다 접근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제보 영상이 방송에 상당히 큰 역할과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요즘 시청자들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현장 영상을 보내주는 수준을 넘어서서 드론 장비를 직접 항공 촬영을 하고 스마트폰으로 현장 중계도 합니다. 그래서 기존 언론인 못지않은 실력을 보이고 있어서 요즘은 이런 시청자들과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가 됐습니다. 예. 네, 이 YTN 홈페이지에서 이 최신 제보 영상을 좀 살펴봤었습니다. 위험 상황을 영상이나 사진으로 보내신 시민들의 영상이 많았었는데요. 이 경기 북부 지역 동두천에 있는 동관교가 폭우로 물이 크게 불어난 상황을 제보한 영상을 보내주신 시민도 있으셨더라고요.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고요. 이 제보자는 강물의 수위가 높아진 위치가 어디인지 또 다리명을 찍었었고 말씀하신 대로 이 다리 중간에 있는 눈금 표시가 있는 부분도 좀 줌인해서 찍어서 물이 얼마나 불어났는지 알 수 있게 해준 것으로 보였습니다. 예, 제가 제보 영상 여러 개를 받다 보면 이제 현장에서 찍으시면서 하는 목소리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그대로 방송에 활용하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현장감을 살려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본 것 중에 이 위기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 시민 영웅들이라는 제보 모음집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위기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 시민 영웅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에서 찍은 영상도 있었고요. 또 각이한 CCTV라든지 직접 촬영한 영상과 사진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이 사고 장면과 구조의 장면을 목격하시고 이를 제보해 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위기 상황에서 모두 힘을 합쳐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한 이웃들의 모습
모습을 전달해 주셨고요. 심정지를 일으키며 쓰러진 시민에게 응급처치를 하는 모습이라든지 또 사고가 난 차량에서 운전자를 꺼내기 위해 여럿이 함께 이 자동차를 들어 올리는 모습, 또 불이 난 차량을 보고 차를 세워서 이 차량 소화기를 가져와서 진화를 도운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요즘 워낙 팍팍한 소식들이 많은데요. 이런 미담 사례를 따로 찾아서 본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저도 다양한 제보 영상들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하고 또 반가웠는데요. 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간 코너가 바로 제보는 Y입니다. 시민의 제보와 YTN의 협업이 두드러지는 뉴스 콘텐츠라고 평가됩니다. 예, 이게 아마 제보를 여러 개 받아서 기자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취재하는 그런 기사죠. 네, 맞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기여한 보도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제보는 Y, 보령 해저터널의 시커먼 물자국, 바닷물 새는 것 아닌가요?는 터널을 자주 지나는 지역민이 아니면 인지하기 어려운 문제를 시민이 영상으로 제보하고 그 내용을 YTN이 심층 기사로 발전시킨 사례입니다. 물자국의 원인을 찾아 나서는 과정에서 시공사, 관리사무소, 국토청의 답변이 모두 다르다는 문제점을 꼬집으면서 YTN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나아가 이례적 공적 담론으로 소진되는 것을 넘어서서 제보 한 달 뒤인 제보는 Y, 보령 해저터널 결로 악화, 도로 전체가 축축 보도를 통해 이후의 상황을 점검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해결되기는커녕 터널 내부에 물이 더 생겨서 바닥에 흥건한 상황을 보도했는데요. 네, 이게 모두 양동훈 기자가 취재한 거죠. 이게 아마 제보를 받고 그것만으로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하고 기사를 쓴 것 같습니다. 네, 양동훈 기자가 후속 취재까지 책임져 주었습니다. 단순 결로 현상으로 축소시키는 시공사의 안일한 대처에 대해서도 YTN은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는 토목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반박하는 적극적인 보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네, 양동훈 기자께서 이 시청자 제보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양동훈 기자 보도를 하나 더 소개하고 싶은데요. 제보는 Y, 시간도 안 맞는 스마트워치 준 건강보험공단. 보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1년 전부터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에게 지급해준 스마트워치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제보자는 스마트워치에 운동시간이 잘 기입되지 않는다는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이 인터넷상에서도 이 스마트워치의 시간 연동에 문제가 있다는 게시글이 여러 차례 올라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죠. 지급한 스마트워치는 이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신체 활동 개선을 위해 지급되는 것인 만큼 이 사용하는 대상자 자체가 매우 한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니면 이러한 문제를 발견하거나 또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의미죠. 시청자의 제보가 예산 17억 원이 사용된 시범 사업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해 준 계기가 됐고요. 또 공단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교롭게도 두 분 다 양동훈 기자 기사를 가져오셨네요. 양 기자한테만 제보가 가는 게 아닐 텐데, 네, 꼭 그렇게 됐고, 그 시청자 제보가 좀 많이 늘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제보 시스템이 좀 잘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사실 제보 시스템은 저희 개국 초기부터 저희가 마련해서 도입을 했고요. 전화 제보뿐만 아니라 SNS나 온라인으로 24시간 제보를 받는 시스템도 오래전에 구축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언론사마다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정보는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YTN이 다른 언론사와 비교해서 제보 시스템은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자부하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시청자 제보라는 건 엄밀히 말해서 회사의 위상 또는 수준과도 연결이 됩니다. 시청자들이 내가 이 제보를 했을 때 얼마나 파급력이 있고 제대로 보도를 할지 고심할 수밖에 없죠. 재난재해뿐만 아니라 권력형 비리라든지 기업의 잘못된 관행, 조직적인 범죄를 캐는 보도 역시 대부분 시청자들의 제보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만큼 언론들이 시청자에게 얼마나 신뢰를 주느냐가 사실은 시스템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 많은 제보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이나 뭐 이런 제보 내용을 기사화할 때 사실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주제가 제보 보도인 만큼 이 제보 출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제보는 Y 영상을 편집할 때 보면 시민 제보 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화면 중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민 제보 영상인지 또 촬영 기자가 다시 촬영한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좀 구분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민 제보자들이 자신의 영상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제보자에게는 보람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되기도 하고요. 다른 시민들에게도 제보를 좀 독려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건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인데 저희가 연말에 시청자 대상이라는 시상식을 합니다. 좋은 제보를 해주신 분한테 시청자들한테 이렇게 상을 주는 거라고 하는데 이건 좀 괜찮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취지의 행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보상만큼 출처 표기도 중요하겠죠. 저도 그런 의미에서 박사님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꼭 뉴스화되지 않더라도 제보 영상이 콘텐츠화 될 때에는 언론사는 제보자인 관찰자의 관찰자 입장이 되기 때문에 직접 보고 들은 정보가 아니면 출처를 모두 밝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그런데 YTN의 제보 영상 모음을 보면 촬영 날짜나 제보된 날짜도 제보자인 그 출처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위험천만한 사건, 사고의 현장이 날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에 대한 YTN의 해설조차 부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보된 장면만으로 영상을 구성하는 것이 언론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유튜브의 선정적인 짜집기 영상 콘텐츠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비판도 가능하겠습니다. 사건, 사고가 단순 흥미거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런 관행에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다면 언론의 역할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해 봐야 할 콘텐츠가 아닌가 싶습니다. 골목에서 또래 학생 집단 폭행한 미성년자들 경찰 수사 착수 보도는 학생들의 폭행 장면을 자료 화면으로 사용하는데요. 학생들의 폭행과 폭언이 편집되지 않은 채 적나라하게 담긴 이 영상의 전체가 YTN 홈페이지 제보 영상 코너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뺨 때리고 발로 차고 천호동에서 또래 여학생 집단 폭행한 10대들의 제목의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보면 출처가 보배드림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보 영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보로 입수된 영상이라 하더라도 폭력의 현장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은 과연 바람직한가? 또 영상 활용에 있어서 제보자의 동의는 구한 셈이지만 폭행을 당하고 있는 학생의 동의는 구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게 해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 보도였습니다. 네. 많은 부분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그렇죠. 굉장히 타당하신 지적이고요. 사실 제보의 경우에는 신뢰하기 어려운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확인 취재를 하다 보면 허위로 드러나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제보자들이 악의를 가지고 제보를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상당 부분은 SNS나 온라인에서 떠도는 영상이나 소식을 언론사에 단순히 전달해주는 일도 많거든요. 결국 그 확인에 대한 책임은 언론사가 지는 것이니까요. 예. 또 지적하신 것처럼 사회적으로 과연 이게 얼마나 보도 가치가 있는지도 사실 고민해야 합니다. 자칫 단독 욕심에 여러 논란을 부를 수 있는 보도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실장님 말씀까지 들었고요. 오늘 리뷰 Y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 평가원님부터 한 줄 요약 들어보겠습니다. 제보의 풍요 속 언론은 신뢰성 필터가 되어야. YTN은 시민들의 제보 영상 업로드와 콘텐츠화 측면에서 양적으로 우세를 보이고 있는 언론사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제보 속에서 어떤 것을 기사화하고 시민들에게 공유할 것인지 가르는 것은 언론의 몫입니다. 어떤 제보 영상이 뉴스 가치가 있는지 갈라서 차별화를 꾀하는 동시에 어떤 형태로 제보 보도를 제작해야 할지 보도상의 준칙과 윤리도 끈질기게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 김수정 박사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제보 의미와 가치를 재평가하자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민들의 제보가 곧장 뉴스가 될 만큼 독보적인 내용이 있는 경우는 드물 겁니다. 대신 작고 사소해 보이는 제보들이 많을 텐데요. 어떠한 제보도 환영하고 또 유도해 가면서 제보에서 시작한 취재를 확대해 가야 하겠습니다. 제보는 기자의 취재 영역 밖에서 의미 있는 뉴스를 발굴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언론과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들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네, 리뷰와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YTN 보도와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분석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 분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진행자가 스쿠터와 자전거를 타고 등장하는 화면, 이제 제법 익숙하실 겁니다. 이전 뉴스와는 사뭇 다른 포맷의 YTN의 새 프로그램 뉴스라이더 속 화면입니다. 오늘 에필로그 Y 시간에는 뉴스라이더가 공개되기까지 탄생 일화를 들어봅니다. 김대근 앵커와 함께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지난 6월부터 새롭게 선보인 YTN 아침 뉴스 프로그램 뉴스라이더.
그동안 YTN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독특한 컨셉으로 많은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시청자의 아침을 깨우는 뉴스답게 활기찬 기운이 느껴지네요. 뉴스라이더만의 차별화 포인트를 뽑아본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기존 방송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도입니다. 오늘 에필로그 Y시간 뉴스라이더 김대근 앵커와 함께합니다. 네, 앵커님 어서 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YTN이 지난 6월에 개편을 했는데 그중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바로 뉴스라이더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제작 뒷이야기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 앵커님을 이렇게 모셔봤는데 좀 여러 가지 여쭤볼게요. 아유, 예, 좋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이제 이렇게 보니까 뉴스 끝나자마자 오셨잖아요. 네. 뉴스 했던 옷 그대로 입고 오신 거 맞나요? 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셔츠만 입고 해라. 처음에 이제 기획할 단계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뭔가 더 활기 있고 그리고 젊은 기자가 진행하는 느낌? 예, 이런 생동감 있는 느낌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런 차림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YTN에서는 그 전에 저는 본 기억이 없어요. 이렇게 팔을 걷고 타이가 없고 자켓을 입지 않은 적이 있었나요?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제 기억에도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엔 넥타이라도 매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하니까 에너제틱하고 그리고 집중도가 생긴다는 반응도 있어서 지금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제가 이런 차림을 하기 전에 좀 운동을 더 해서 몸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예,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시청자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지금도 충분히 훌륭하시고 네. 굉장히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예. 아니 앞선 저희 리뷰 Y 코너가 있는데 여기서 시청자 평가원이 뉴스라이더 한 달을 돌아봤습니다. 근데 칭찬이 끊이질 않았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런 칭찬은 저한테 직접 와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힘이 더 날 것 같아요. 기획 과정이 궁금해지는데 어떤 의도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지 먼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일단은 젊고 빠른 뉴스. 저희 방송 시간이 이제 8시, 9시 때잖아요. 근데 8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전날 리포트가 그대로 나가는 시간대였어요. 그런데 이 틀을 좀 깨보자. 이게 기획 의도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내용을 좀 정리하는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대담을 통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전망까지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고 또 안보라 앵커가 진행하는 시간도 역시 전국을 제외한 다른 분야의 뉴스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더 쉽고 또 더 간결하게 함축된 내용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또 궁금해졌던 게 라이더, 뉴스 라이더잖아요. 이게 그 제가 생각하는 그런 라이더 배달의 의미가 맞나요? 제목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예. 딱 맞추셨습니다. 예, 뉴스라이더, 뉴스를 배달해 드립니다. 이게 저희의 캐치프레이즈예요. 일단 이 제목을 정하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왔어요. 굉장히 많은 그 제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거는 뭐 아침에 시사 한 잔? 아침에 시사 한 잔. 예, 커피 한 잔 하듯이 네. 뭐 이런 제목도 있었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왔는데 저희가 편집부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막정한 게 아니에요. 네. 예,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제목이 바로 뉴스라이더였어요. 안보라 앵커와의 그 호흡도 좀 궁금해져요. 짝꿍과의 호흡은 잘 맞나요? 어떤가요? 최상의 호흡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안보라 앵커는 방송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척하면 척, 그리고 애드리브에도 능통하고요. 그리고 안보라 앵커와 제가 각자의 역할이 또 굉장히 커요. 브리핑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뉴스를 선별하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힘든 과정도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서로 또 응원을 하면서 또 힘차게 뉴스를 진행하고 있죠. 네. 이 뉴스 라이더의 대표 코너입니다. 뉴핵관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코너 이름이 뉴핵관이에요. 이게 네. 어떤 뜻인가요? 요즘에 핵심 관계자, 뭐 핵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희의 이 핵심 관계자는 뉴스의 핵심 관계자입니다. 그래서 뉴핵관. 저희가 뉴스 프로그램에서 뉴스의 중심에 있는 사람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고 싶잖아요. 네. 근데 그런 기회가 또 흔치 않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리포트를 통해서는 이제 시간을 들여서 기자가 찾아가서 리포트를 위해서 인터뷰를 하고 그 관계자들의 말을 직접 들어볼 수 있지만 생방송에서 그 뉴스 핵심 관계자들의 말을 듣는 게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뭐 시간 제약도 있고 공간의 제약도 있고 또 준비 시간도 있고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좀 공을 들여서 그 관계자들을 직접 불러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어 본 코너고
그래서 공은 많이 드는데 그만큼 의미 있는 인터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생각나는 분들을 보면 최근에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우승한 이민창 군 스승이죠. 손민수 교수님 저희가 직접 모셔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요. 가뭄 때문에 힘든 청년 농부. 예. 그리고 또 요즘 사료값 많이 올랐다고 그러는데 양동농가 어떤가 예,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요즘에 승객도 없고 기사분들도 없어서 힘들다고 얘기하는 택시업체 대표님 네. 인터뷰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고요. 또 정치 관련해서도 뭐 그 관계자분들, 의원님들, 당 관계자분들을 연결해서 듣는 시간도 있어서 여러 분야의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주제로 이제 연관되어 있는 분들을 모셔서 이제 대담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출연자 섭외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떠세요? 안 힘드세요? 힘듭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힘들다. 그렇죠. 아주 힘듭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섭외할 것이냐, 연락처를 어떻게 알아낼 것이냐, 그리고 연락을 드렸을 때 이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얘기를 이분들 어렵게 모셨는데 더 의미 있는 얘기를 끌어낼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고민할 게 참 많아요. 근데 이 코너가 매일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미리 한창 이슈가 계속되는 그 경우에는 좀 미리 섭외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전날이나 뭐 이틀 전이나 이렇게 섭외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정말 혹시라도 이게 코너가 진행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저희 팀원들이 다들 합심을 해가지고 예,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봐주셔야 돼요. 마지막 홍보 멘트까지 해주셨습니다. 이 뉴스라이더를 보니까 좀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뭐 대담을 서서 하는 경우도 있고 좀 카메라 샷을 넓게 써서 시원해 보이는 것도 있는데 좀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하니까 좋은 점 어떤 게 있나요? 네, 일단 스튜디오를 저희가 새로 만들었어요. 새로 꾸몄기 때문에 이 스튜디오를 최대한 활용하자, 그리고 최대한 보여주자. 이게 또 뉴스라이더의 컨셉과도 잘 맞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서서 제가 앵커 브리핑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치였던 거죠. 넓은 이 패널을 또 넓게 잡아서 다양한 이슈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안보 앵커가 진행하는 그 코너 같은 경우에는 서서 패널분과 이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코너가 있는데 많이 시도해보지 않은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방식을 통해서 오히려 출연자분들도 자연스러워하시고 예를 들면 더 편한 분위기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또 형성이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뉴스라이더에서 새롭게 시도한 것들을 좀 봤을 때 어려운 점들도 꼽아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또 속보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그 뉴스 채널이니까 속보도 바로바로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몇십 초 사이에 컴퓨터를 활용해서 내용을 보강하기도 하고 내용을 보기도 하고 뭐 검색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서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제가 평소에 이제 알고 있었던 계속 따라온 그 이슈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PD의 콜과 그리고 이 카메라만을 보면서 의지해서 속보를 전달해야 되는 경우에 순발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이 좀 있기도 하죠. 이 시간대는 진짜 그 실력이 없으면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신경 써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네요. 네, 실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도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난 한 달 동안 뉴스라이더 방송을 해보셨는데 되돌아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도 있으실까요? 이번 촬영을 위해서 이제 쭉 돌아봤는데 여러분들을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중에서 또 저는 기억에 남는 부분이 위안부 피해자이신 이용수 할머니. 예, 전날 올라오셨어요. 중요한 얘기를 내가 꼭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전날 올라오셔서 이제 준비를 하셨다고 하고, 그리고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오셔가지고 위안부 문제는 내가 살아있을 때 꼭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신 부분이 정말 감사하기도 했고,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안보 앵커가 할머니를 꼭 이렇게 안아드렸거든요. 그게 방송에 나가진 않았지만 저는 그 순간이 아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을 울리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께 그래도 뉴스라이더 많이 봐달라 좀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네. 카메라 보시고 한번 해주시죠. 홍보 타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예, 뉴스라이더를 홍보해달라고 하시니까 제가 또 멘트를 이렇게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예. 자, 일단 저희는 정말 TV에서 보지 못했던 분들을 모셔서 듣지 못했던 얘기를
전달해 드리자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농부부터 탐정님까지 저희 사건 사고 얘기할 때 탐정님 나오기도 하셨거든요. 예, 이렇게 많은 분들 모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팀원들 의견을 좀 모아봤어요. 근데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 요즘에 자는 시간 빼고 계속 뉴스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예, 사장님도 이런 얘기는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저희가 뉴스에 신경을 많이 쓰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새로운 시도를 하다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노심초사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담기 위해서 배달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뉴스를 배달해드립니다. YTN 뉴스라이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완벽한 홍보 멘트였던 것 같습니다.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네, 오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정말 이 하나의 아침 뉴스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힘드시겠지만 아침에 시청자분들께 빠른 뉴스 배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YTN을 통해 방송된 다양한 소식을 시청자와 함께 돌아봅니다. 이번 주 YTN을 뜨겁게 달군 이슈로 준비했는데요.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 픽입니다. 10대로 추정되는 소년이 파출소 문을 발로 차고 순찰차 위에 올라가 난동을 부린 영상이 SNS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소년은 제지하려는 경찰을 향해 막대기까지 마구 휘둘렀는데 경찰이 뒤늦게 관련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부 도로에서 유치원 통학버스에 3살 아이가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산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3살 A군이 통학버스에 끌려가는 사고가 났습니다. 오전 9시쯤 버스를 타고 도착한 A군은 100m가량 떨어진 도로에서 크게 다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그 성산대교
보수공사 관련 뉴스 중에 밑에 자막에 재하시험이라고 저의 일을 썼더라고요. 가끔 이런 잘못된 걸 보는데요. 조금 신경 써가지고 밑에 자막을 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평가원 정은정입니다. 작년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세계를 휩쓸고 있는 BTS의 인기도 여전한데요. 우리나라의 드라마, 영화, 음악이 세계로 뻗어가는 모습을 글로벌 나우를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재외 동포들로 구성된 해외 리포터들이 현장감 있는 해외 소식과 한인 사회의 각종 이슈를 조명해보는 글로벌 나우는 아프리카까지 뻗어나간 한류 소식을 비롯해 해외의 다양한 최근 이슈들을 전했습니다. 먼저 프랑스에서는 BTS 인기와 함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어학과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을 소개했는데요. 문화의 향유를 넘어 한국을 제대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 인터뷰를 통해서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에티오피아의 한류는 2016년 드라마 태양의 후예 이후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에티오피아가 가지는 문화적 공통점을 바탕으로 한류가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들 수 있었다는 분석이 꽤 흥미로웠습니다. 현지에 살며 그곳의 분위기를 잘 아는 해외 리포터의 눈으로 바라본 분석이어서 더욱 신뢰가 갔습니다. 글로벌 나우는 앞선 두 소식을 바탕으로 글로벌 픽이라는 코너를 통해 한류를 집중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한류 팬들이 더욱 많아진 이유와 앞으로의 지속 가능한 한류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에 살고 있는 재외 동포 리포터들이 소식을 전하는 만큼 여러 나라의 언어로 한류의 인기에 대해 들을 수 있었는데요. 옛날 드라마인 대장금에서부터 태양의 후예, 최근의 오징어 게임, BTS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대와 장르의 콘텐츠들이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더욱 실감나게 전달됐습니다. 이어진 소식들은 유럽의 원숭이 두창 확산 상황과 스위스의 관광 서비스업이 겪고 있는 심각한 인력난, 중국 상하이 봉쇄 해제 한 달을 맞은 한인 사회 상황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사회보장 혜택이 비교적 잘 되어 있는 스위스의 경우 열악한 근무 환경에 처한 일자리들에서 저임금 노동보다 사회보장 혜택을 받기를 선호하게 됐다는 분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해외 소식을 전하는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이슈들이나 상황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넓혀갈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나우는 현지에 살고 있는 리포터들이 이러한 장점을 굉장히 잘 살린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로벌 나우가 앞으로도 시청자들이 다채로운 시각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생하면서도 깊이 있는 통찰들을 발견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더 깊이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 전화를 통해 남겨주시고요. 네, 다음 주에 더 예리한 시청자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